10억 2천에 나온 매물을 네. 1억을 깎아가지고 9억 2천에 네. 이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네. 실제 투자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대출이 됐나요? 대출은 아니요. 없어요. 그쵸. 대출 없는 거예요? 네, 대출은 없고. 대출 없고. 당시에 또 대출이 또 쉽지는 않은 예, 그래서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이 건물 자체에 대출이 없었던 없어요. 건물이네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투금이 좀 많이 드니까 네. 더 많이 깎을 수도 있었겠네. 네. 아무나 막 못 네,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럼 실투는 얼마에? 저희가 이렇게 내고를 하고 나니까 음. 한 2억 8천 정도 세금 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2억 8천에 들어갔다고요? 네, 실투금이 2억 8천. 그거는 그럼 나머지는 전세가 많이 네. 있었다는 거죠. 전세가 네. 있었고 맞아요. 네. 전세가 그 당시에 한 6억 8천 정도가 네. 전세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 없네. 대출 필요 없고 2억 9천인데 뭐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지금 하면은 세금까지 포함해서 네, 살짝 넣어서. 그래가지고 한 2억 9천 정도 들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투금이 3억이 채 안 드신 거예요. 네. 진짜 막 세금까지 다 해서 네. 그래서 명의를 넘겨 받으신 거죠. 네. 근데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찾으셨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약간 구축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축을 사는데 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건 좀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수업 듣고 이제 내용을 이제 이해하면서 일부러 요 정도 된 건물을 찾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일부러 찾은 거를 좀 마침 근처에 있는데 매물이 나온 걸 빨리 발견해가지고 이제 상담이 이렇게 들어가서 한 거라. 주변이 거의 그때 많이 지어진 건물이죠? 네, 근데 그런 또 식이. 네, 맞아요. 그래서 충남대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생기고 대학교가 생기고 주변에 도시가 생기면서 2007년도에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쯤에 제가 이렇게 로드뷰로 이렇게 거기를 동네를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한 애들이에요. 다 맞아요, 이렇게 비슷한 맞아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잘 졌다든지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이쁜 건물이 있고 나이 좀 경쟁력 있는 건물이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잘 골라서 지셔서 지금 현재 공실은 있나요? 없어요. 공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기가 또 되니까 네. 또 좀 바빠지시겠네? 네, 지금이 고른 시즌인데 공실은 없고. 그럼 몇 집이 빠지고 몇 집이 들어와요? 대략이요? 저희 한 12집 정도 나가고 들어오고 지금 시즌. 그럼 다 벌써 또 예약이 된 거예요? 거의 뭐 그렇게 착착 되고 뭐 이게 또 학생들 들어오는 시즌들이 있더라고요. 시험 뭐 어떻게 그렇죠, 끝나고 그렇죠. 예. 그거에 맞춰서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공실 그러면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중개 수수료도 그냥 법정 중개 수수료 주는 거 맞죠? 여기도. 네. 그러니까 뭐 많이 뭐 요구하고 그러진 않죠. 네. 워낙 거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부분 방 구하기 어려운 동네는 막 2배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않은 거라면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주인이 뭐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구입 당시에 이제 6억 8천만 원을 전세를 안고 사셨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매달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나 됐었죠? 그 처음에요? 네. 한 400만 원 정도? 그래도 400만 원이 들어와요? 네. 그렇지. 방이 많으니까. 방이 많으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2억 9천 원 투자했는데 이자 낼 것도 없잖아, 이게. 이자 낼 게 없잖아. 이자 낼 게 없는데 그냥 42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그냥 남는 거네, 그게? 임장하시면서 좀 이 몇 번 만에 이거를 사실 몇 개 정도나 보셨을까요? 그 전에도 좀 해서 막 정확하게 그때는 적고 이러지 않아서 그런데 한 40개 정도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 지역은요? 지역은 저희 대전 주로 봤었고요. 평택도 사실은 좀 봤었는데 평택도 보시고 있어서 저희는 평택에서는 아직 좋은. 근데 사실 평택은 실투가 좀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보시다가 한 40개 정도를 보셨다고요? 와, 대전에 그렇게 물건이 많아요? 계속 그냥 있는 물건은 다 가서 보신 거죠? 그냥 거의. 동네별로 또 원룸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나누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제법 개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0여 개를 보시면서 그러면은 뭐
40여 개를 보셨으면은 그만큼 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거의 주말이나 이런 뭐 주중에 계속 이 임장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네. 네, 좀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제 모를 때는 수업 듣기 전에는 정말 무턱대고 가는 거죠, 그죠? 네, 예, 가고 예. 그랬는데 이제 수업 듣고 나서는 뭐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좀 더 조사도 하고 부동산이랑 연락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가다 보니까 발품을 좀 들파는. 네, 좀 더 효율적이고 똑똑하게는 임장이 되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기 강의를 이제 듣고선 네. 이제 실제 투자를 이제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강의에 들었던 내용하고 조금 실제 현재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좀 있다.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방을 실제로 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그쵸, 예. 사기 전에 내가 확인하는 예. 게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못 봐서. 저희는 사실 빈 방이 그때는 마침 잠깐 볼 수 있는 방이 있어서 한 개 정도는 보고 계약을 네네. 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그 부동산마다 사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사진은 직접 조금 보고 했던 편이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럼 지금 사셔가지고 벌써 네.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벌써 반년이 더 지났지. 네. 그러면은 지금은 웬만한 방은 다 봤어요? 네, 지금 이제 나가고 들어오면서 그럼 지금 못 본 방도 있네요? 있긴 있어요. 못 본 방도 있네. 못 본 방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랬을 때 네. 막 파손이 막 돼 있다든지 뭐 네. 이런 건 없었어요? 뭐 조금씩은 있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뭐 서랍이 조금 밑에 이게 그런 거야. 완전히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거 정도 있고 뭐 도배 새로 한 방 하나 있고 뭐 그냥 좀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씩 있어도 크게 아직까지 사실 뭐 도배라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주인한테 배상해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뭐 네. 그러면 새 집을 사야지 큰 집을 사라고 놓고 새 거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누수라든지 뭐 이런 게 걱정인데 그런 이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주인한테 무슨 확인 같은 걸 좀 받으셨어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되면은 뭐 고쳐달라는 둥 뭐 이런 거는 그걸 못했는데 못했어요. 깎는 조건으로 못한 거구나. 그냥 네. 마지막에 내고 할 때 네네. 그런 거 조금 섞어서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대신 더 했던 거. 지금 사실 문제 이런 건 없는데 네. 나신 뭐 나중에 뭐가 이상하다는 둥 뭐 어디가 깨졌다든지 이런 거 시비 걸지 마라. 1억 깎아주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하다 느낌으로, 보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은 또 이 디테일하게 못 보셨구나. 예. 자, 그래서 지금 건물을 6월달에 사셨는데 6월달 계약하고 할 때 남편분랑 같이 가셔서 계약하셨겠죠? 네. 그리고 계약하시고 나서 기분 어떠셨나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내고 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가 지방에 출장 가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 네, 출장 가 있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뭐 그때 그 장소 그 앞에 있었던 뭐 어떤 거 막 느낌을 생생하게 하나도 못 잊을 만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전화 받고 그럼 당장 계약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는데 막 이루 말할 수 없죠. 생애 가장 행복한. 바로 계약금 쐈어요? 그 자리에서? 네. 처음에 이제 내고 됐을 때 가계약금 걸고요. 계약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잔금 치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가계약을 넣었다는 얘기는 된 거랑 다름없으니까, 그죠? 네. 그럼 건물 그럼 계약은 이제 가격이 꺾인 거죠, 그러니까 네. 설득해서 꺾여져서 네. 출장 중에 이제 딱 그걸 확인하고서 이제 가계약금을 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약한다 그래서 남편분하고 통화하고 이제 계약했잖아요. 네. 계약 썼다는 얘기는 사실은 잔금 치르기도 냈게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실주가 3억인데 계약금 냈으면 거의 3분의 1을 낸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거 하고 나서 남편분하고 뭐 하셨어요, 저녁에? 술 한잔. 술 한잔 하셨어요? 이게 실화냐 이러면서. 그래요? 네. 기분 좋으셨죠? 꿈은 이루어지는. 네. 저도 건물 처음 샀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샀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그 첫 번째 샀을 때 그 기분은 우리 첫사랑이 아니고 처음 만난 손잡을 때 되게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두 번째 잡을 때는 별로 안 찌릿찌릿하잖아. 그런 것처럼 처음에 그 느낌이 저도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야, 다
나 같은 사람이 건물을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막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비슷한 근데 뭐 충분히 할 수 있은 분인데 사셨지만 이렇게 굉장히 좀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를 그러면은 얼마 만에 치신 거예요? 계약하시고 온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그 일주일 만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급하셨구나 그러니까 네. 빨리 좀 해놓은 조건으로 맞아요. 대신 내가 잔금 빨리 쳐줄게 네. 그런 조건으로 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네. 준비돼 있어. 네. 그런 조건이었구나. 그러니까 네. 결국은 선생님이 던진 카드는 깎아주면 내가 당장 잔금 쳐줄게. 네. 근데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그 정도를 이제 하셨다. 네. 그러면 건물 사는 과정에서 뭐 재밌었던 일이나 뭐 좀 씁쓸했던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가장 그냥 저희는 가장 저희한테 큰 에피소드는 네. 1억을 깎았다는 얘기가 큰 에피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수업 통해서 매도인의 상황을 파악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얘기가 아닐까 그러면은 싶고. 네. 처음부터 1억을 깎아달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억 2천짜리 매물이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1억 깎아주세요 살게 그러면 안 하죠.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전략으로 뭔가 이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밀당을 오래 했겠지. 네. 그걸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는 이제 그 수업 듣고 이제 그 용재주님 팁 주셔갖고 네. 2천은 아니구나 이제 눈치를 이제 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중개할 때 5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좀 과하게 말씀을 사실은 드렸던 거예요. 예, 일단.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하시긴 했는데 5천이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성사가 됐었어요 중간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는 그쯤에서는 좀 만족을 했던 거였거든요. 5천만 원 깎아준 거에 대해서 네. 이 정도 됐다. 사실은 우리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거죠. 3천 이 정도 기대했던 거여서 네네네네네. 만족을 하고 사실 저희는 그쯤에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5천만 원 내고가 들어왔을 때.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네. 10억 2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2천만 원은 네, 아마 깎아주려고 한 거겠구나. 그럼 이거 빼고 아니요. 이거 포함해서 5천을.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9억 7천이 된 거지. 9억 7천까지 깎아주면 내가 하겠다라고 던졌는데 거기서 깎아줄게요. 네. 이렇게 회신이 왔다는 얘기죠. 길게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번에 5천을 해주시진 않고 그래서 길게 내고 가서 드디어 5천 선이 성사가 돼서 그러니까 5천원 깎아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예 안 돼 얼마 그랬다가 좀 더 이렇게 하다가 온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갔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는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1층이 부동산 사장님이고 저희가 2층이 사무실인데 이제 거의 몇 년을 그럼 이웃처럼 지내는 사이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사실은 저희 편에서 좀 더 해주시려고 이제 그때 뭐 옥상에 방수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그렇죠. 하고 이제 근데 이 내고가 길어지니까 이분들이 급해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큰 건물을 사놓은 것도 있고 이제 사정이 좀 있으셨던 거라 계속 길게 있었더니 그게 이제 시간 싸움에서 그분들이 이제 초조한 게 1억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턱대고 깎아달라는 건 5천만 원까지였고 그다음에 옥상 방수라든지 뭔가 낡아서 뭐 수리해야 될 거 이런 것까지 다 뭐 특집은 아니지만 뭔가 얘기를 하면서 설득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고 시간이 이 사람은 촉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 내가 잔금을 빨리 쳐주겠다라는 조건과 함께 이렇게 탁 던지니까 덥석 축하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강의 때 제가 설명드린 걸 거의 다 스킬을 다 쓰신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네요. 수업 안 들었으면 못 샀을 텐데 진짜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깎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를 사실은 다 그 스킬의 레벨을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셨네. 근데 그거를 하면서 결국은 인내심 싸움이었네요, 그죠? 네. 인내심 이게 끝까지 지켜보면 어차피 조바심 났으면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5천만 원만 깎은 상태에서 그때도 마음에 들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미 마음에 들었죠, 그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사실 부부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 그만 이거 그냥 5천 깎고 그냥 하자 막 이런 얘기도 막 서로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했어요. 저희는 이 정도면 해야지 했는데. 근데 누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 좀 도와주셨어요. 부동산에서 한 번만 오히려 더 해보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좋은 분이시네 그러면 진짜로. 매일 보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웃 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게 좋은 부동산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너 수수료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 아니고 네. 서로 동반자처럼 네. 이렇게 지내면 오히려 더 좋게 나를 위해 설득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좋겠다. 네.